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에도 또다시 저력을 과시한 겁니다. LG전자도 집콕 열풍에 힘입어서 깜짝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전자업계 3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박주근 시오스코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주근 대표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놀랄만한 실적 같아요. 그렇습니다. 12조 원을 넘었다. 이제 부문별로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전체적인 평가부터 우선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방금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초대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 상황에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역설적이게도 이 두 가지 상황이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호재였다는 결론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는 화웨이와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나 메모리가 오히려 수요를 순간적으로 급등시킨 부분이 이번 그 영업이익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그 효과는 집콕이나 은퇴 이코노미를 하면서 메모리가 수요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IM 사업본부의 스마트폰도 사람들의 수요가 더 증가했던 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020년에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이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매출 60조, 지금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으로 잠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2조 3천억 원이 전분기라든지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나 지금 큰 규모입니까 이게?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 2017년에 그 3분기 17조 5천억을 영업이익을 달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기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 매출 영업이익률 자체도 18.6%이기 때문에 18.6%. 낮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매출 상황이 아주 그 6%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그 코스트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기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치보다 실제로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도 오면서 다른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왔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좋았는데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왜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오르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이제 그동안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지금 화면에는 현재 이 순간에 100원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네. 좀 떨어진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조금 이 좋은 실적을 반대로 안 좋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매출이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통한 이익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던 것의 핵심적인 요인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마케팅 비용 감소라든지 이렇게 그 마진이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밑에 단에서 좀 좋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좀 아예 그냥 좀 별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봤을 때 3분기에 너무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내지는 반도체 매출에도 화웨이 미리 선수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좋은 걸 미리 땡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옵션 만기 있는 데다가 또 내일 휴일이다 보니까 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는 부분도 없다라는 부분도 오늘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좀 분석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스마트폰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제품 갤럭시 노트 20이 뭐 잘 팔렸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IM 사업본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약 30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영업이익은 뭐 4조 5천에서 4조 2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그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량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 자체는 줄었습니다. 판매량 자체는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더 좋다. 이 말은 플래그십 폰 모델의 이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2분기, 3분기에는 아시듯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애플의 신모델 발표가 보통 10월, 11월, 10월 달에 하는데 원래는 한 3주 늦춰졌어요. 예. 원래 쿠퍼티노에서 9월 달에 하는데 지금 3주 늦춰서 다음 주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향, 그러니까 그 공백기에 플래그십 폰 모델은 삼성 갤럭시밖에 없었다. 이것도 그 이 실적을 견인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 언택 이코노미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것보다 온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량이 늘면서 그 마케팅 비용이 상당 부분 준 것도 이번 영업이익을 견인했던 하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부분에서는 이번에 당연히 갤럭시 폰도 있지만 태블릿 PC가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교육용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언택 이코노미 예. 때문에 그쪽 수요도 엄청 늘은 것도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예. 이런 폰들이 늘으면 사실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좋아야 되는데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그렇게 호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히트를 친 거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그 아이폰 12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과연 계속 좋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나이키가 실적이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2주 전에 이제 나이키 실적이 나왔는데 저도 실적 보고 좀 놀랬던 게 매출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순이익이 10% 이상 늘었어요.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자세히 따져 보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거의 안 쓴 거예요. 30%나 줄었더라고요. 마케팅 비용 YY로.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의 의외의 수혜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의외의 수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살 때는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면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살 때는 나이키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별로 많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나이키니까 다 알잖아요. 뭐 예. 내가 나이키라는 걸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굳이 내가 이거 삼성전자 폰이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니까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그 수혜가 1등 업체 그리고 브랜드력이 강한 업체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애플이 나오고 이런 거랑 떠나서 굉장히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오프라인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사질 않아요. 그거는 이미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혜는 차츰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이번 신제품 발표가 좀 늦춰진 반사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신제품이 뭐 많이 주목되나 봐요. 워낙 이제 그 애플에서 이번 신제품 같은 예. 경우에는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이 아마도 애플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폰 팔아가지고 돈 안 벌겠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를 애플이라는 생태계를 더 많이 확대해서 구독 경제를 더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러니까 애플이 포커스 맞추는 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마켓셔를 더 많이 가져갈 거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좋은 브랜드력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모바일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가전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콕 쪽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이키를 구매하듯이 직콕 쪽들이 그 가전 중에 디스플레이 부분. 그러니까 직콕에서의 집에서 생활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1전자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1전자 실적을 견인했던 주요 요인은
가장 하이엔드급 라인업이 판매량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다는 건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더 대형 가전, 더 대형 TV 위주로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네. 이번 영업이익 실적을 견인했던 아주 주요한 요인이었고 이것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본 가전 쪽에서 아마 1조 이상이면 역대에서 가장 거의 많이 영업이익을 낸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도 좋은 실적을 냈지만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 효자 반도체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도체는 이번에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한 5.5조 정도 이익이 났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4분기에 한 번 더 서버 디램 가격은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망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질 거라는 건 4분기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의외의 서프라이즈로 좋아질 수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지금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미리 사놓는 그런 수요들도 좀 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거죠. 4분기 안 좋아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4분기에 예. 가격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 D램의 수요가 줄었어도 전체적으로 좋아진 게 이 화웨이 규제에 따른 이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네. 정도나 지금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저는 수 이번 있을까요? 분기에 그 반사이익이 예. 그렇게 많이 투영됐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 화웨이 규제 이후에 이제 해석은 그거죠. 화웨이 규제 이후에 이 수요가 갑자기 늘은 이유는 재고량을 늘렸을 것이다. 예. 화웨이 규제로 인해서 그 때문에 메모리가 올라가는데 실제 그 화웨이 규제 이후에 그 반도체 선물 가격을 보면 그 현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143달러에서 현재 9월 현재 122달러까지 떨어졌고 일반 디램, 낮은 디램은 그 2달러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수혜보다는 기존 공급선에 대한 그 수혜가 더 낮을 거고 화해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면 4분기까지 수혜를 봐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도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화웨이 거 대신에 삼성전자가 대체를 한다든지 네. 또 반도체 장비에서 삼성전자에 또 네. 이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 시장은 이제 삼전자 시장은 아니고 그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 주로 장비 시장이긴 한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중국이 사들이는 반도체 매출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달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미국에서의 중국 압박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반도체 매출에는 좀 악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는 뭐 실적이 곧 나올 텐데 뭐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처럼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뭐 1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와 또 다른 포인트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가전, 신성장 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타일러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제 건조기 같은 그런 제품군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이제 저점 대비로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이미 예, 이제 예. 많이 오른 상황이고 한 0.5배 수준에서 지금 0.9배 거의 한 배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나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가 그러니까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가 그러면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3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막 더 올라갈 거냐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좋은 실적이 나오면 시간을 두고 또 평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에 주가에 긍정 영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 실적을 냈다라는 어닝 체력 부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굉장히 큰 반면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IM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안정성이 점점 높아졌다. 12조 정도는 반도체가 안 좋아도 이 정도로 벌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어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시플로우라는 측면을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투자는 근데 4분기 때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안에 내부에 현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주 입장에서. 나 좀 더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배당을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어쨌든 하방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제자리라는 건 위쪽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좀 못할 것으로 지금 보는 건죠? 반드시 꼭 그럴 것만 같지도 않고요. 또 예상하지 못하는 수혜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3분기보다는 덜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예. 특히나 이제 OLED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는 또 4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잖아요. 네, 4분기 연말 되고 그렇습니다. 하면.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는 오히려 코로나와 그 미중 무역 전 때문에 역으로 효과를 봤다면 그 4분기 전통적인 성수기죠. 예, 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네. 뭐 생스기빙 데이라든지 있는데 예. 현재 그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2차 대유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라면 오프라인 쪽에서의 성수기는 시즌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 뭔가 대체 그 반영을 할 텐데 이럴 때에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약간의 특수를 누릴지 몰라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조금 더 유행을 한다면 땡스기빙 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의 성수기는 약간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는 실적이 곧 나오겠지만 또 주목되는 3분기 실적으로 지금 발표될 예상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저는 LG화학을 좀 주목해 보고 싶고요. LG화학. 네.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 부족의 효과를 얼마큼 누렸느냐에 대한 그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예. 또 하나 기업은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이제 삼전자는 IM 사본부나 이런 데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면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끌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기대됩니다. 예.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삼전자 실적 그러니까 그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이 한 5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삼전자만큼 수혜를 봤을 것이고 하이닉스도 어닝스 프라이즈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LG화학도 조금 괜찮게 보시나요? 네, 이제 LG화학은 뭐 배터리가 전체 매출에서 큰 영향을 하지는 않지만 네. 케미칼 부분이 좋지는 않아요. 케미칼 부분이 지금 그 네. 글로벌 그 경기로 좋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배터리가 많은 그 어떤 효과를 낼 것이다. LG화학도 분명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이미 발표했듯이 LG화학과 배터리를 분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예. 주가는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적만 좋고 주가는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발표될 3분기 실적이 곧 다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만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의 그 가장 주목받는 그런 테마는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 바이든이 될 민주당 것 후보 같다라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수혜가 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트럼프는 5G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바이든은 친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G 관련된 게 이제 소외가 되고 우리는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좀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민감한 주식들에 대한 그 수요들이 조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되면은 부양책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그 전통적인 소재 업체들도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이제 전통적인 그런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고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원가다 보니까 유가가 워낙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좋은데 수요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전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AB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고무 장갑을 많이 끼는 이런 사실 금호석유가 만드는 그 주요 제품 중에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의 특수가 또 이제 화학 제품에서는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그런 현상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될 가능성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한 80%에서 9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거의 기울었네요. 80% 90%면. 글쎄요, 뭐 그거는 정확하게 계량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7, 80%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 가시기보다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주도했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냐? 실적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이쪽에 이제 시장이 많이 클라우딩 할 때 이쪽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를 말씀하실 때 이제 화학, 뭐 철강, 소재 이런 걸 드셨잖아요. 이 네. 자동차도 그런 같은 이 업종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예. 뭘 하냐 보니까 여행을 안 가고 가전을 사고 여행을 안 가고 TV를 사고 여행을 안 가고 핸드폰을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사냐면 자동차를 사는 거죠. 지금 자동차를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지금 MS를 개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 따먹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겠는데요? 다 이렇게 되는 좋아질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별로 안 나오는 게 없고 우려는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친환경주를 얘기했는데 이제 바이든의 네. 우세 속에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국내에서는 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상대로 적다.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 시가총액도 크고 변화가 이제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친환경 기업들은 이제 주로 그 태양광, 뭐 풍력 이쪽인데 국내는 이미 두 번의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그린 경제 때 한번 거품을 한번 겪었다가 그 당시 태양광의 소재 기업들은 이미 다 빠진 상태고요. 현재 모듈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뭐 퓨어셀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몇 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미 그 시행착오가 그 자본시장에서 이미 다 답습된 상태라서 예.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그쪽에 대한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가 있고요. 현재는 그 정도 두 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남아 있는 거는 실제 실적입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느냐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맥을 이으면 현재 전체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들이 주로 움직였던 시장들이 한 1년간을 지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불렸기 예. 때문에 그것이 주로 기술주로 가고 바이오주로 가고 핫한 주로 갔다면 그것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실물 중심의 매출이 실제 발생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현재 자본시장이 굉장히 저는 건강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또 굉장히 세이프 존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그 기업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튼실한 그 제조업 그리고 충분한 공급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아까 경기 민감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에서 비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었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우리가 2,400포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피가 2,400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지금. 근데 2,400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PBR 한 배입니다. PBR? PBR이 한 배가 되는 게 정확하게는 2,43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PBR 한 배. PBR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익이 얼마나 나냐, 그리고 금리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10년물 금리 이런 금리가 아니에요.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게 무슨 금리죠?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 한국말로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비용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무위험 금리, 3년물 금리 뭐 이런 금리고요. 두 번째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리를 하면은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심리라고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선호하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한테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이 금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SK증권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 이게 과거보다 한 1.8% 정도 낮아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낮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밑에 분모가 되고요. ROE, 즉 이익이 분자가 되거든요. 그게 PBR입니다. 그게 만약에 똑같아지면은 한 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PBR이 한 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한 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이익보다 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분모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PBR 한 배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PBR 한 배가 어떻게 넘을 수 있냐? 결국은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미 낮아진 게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ROE는 한 8% 정도를 내년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COE는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아졌다는 근거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7.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은 PBR 기준으로 1.2배, 1.3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한 배가 2,4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논리가 30% 이상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데 금리가 낮아졌다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금리 이런 금리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졌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그렇죠. 경기 민감주가 계속해서 주도해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저는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그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더라도 상방에 좀 밸류에이션을 열어주기는 리레이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느리고 경기 부양책이 계속 된다면 저는 기존의 주주였던 아까 말씀하셨던 BBIG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민감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네. 주식시장에 다시 주목된다고 할 때 조금 궁금한 것이 네. 지금 코로나19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경기가 좋아지려다가도 꺾일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좀 경기 민감주가 하는 게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미 그 1차 대유행을 겪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체력을 보충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체력이 있어서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그 이러한 경기 민감주는 그대로 실적에 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PBR, 이 주가 대 이런 어떤 자산 가치나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길게 보면 네.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네네. 그런 흐름을 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더 낮아지면 주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는데. 그렇죠.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제가 이제 좀 너무 낙관 편향적으로 본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를 좀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하는 그 ERP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개념은요. 주주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테슬라의 주주들은 되게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테슬라 주식으로 넘어갈 때 테슬라 주주들은 조금만 더 줘도 난 테슬라 주주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주주한테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오너한테만 자기가 좋은 일만 하고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A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네. 해보죠. 그럼 그 A라는 회사로 채권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수익률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주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낮아진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변화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나타나면서 예, 예. 소액 주주의 권익을 주장을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그게 한 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저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액 주주들을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아니 오너들만 맨날 좋은 거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이거 맨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변화가 있는 거죠. 동학개미들의 요구에 따라서 경제부총리가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주요 주주였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오히려 모 증권사의 지점에 가서 NDR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소액 주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만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차츰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